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과연 강아지는 보호자의 사랑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행동과 몸짓, 목소리 톤을 통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강아지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강아지에게 말을 걸거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강아지에게 말을 걸 때는 부드러운 톤과 차분하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강아지가 흥분해 있거나 불안해 보일 때 차분하게 말을 하는 게 강아지의 흥분도를 줄여주고 안정감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사람의 목소리 톤에서 감정을 읽습니다. 높은 목소리는 흥분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강아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높은 음으로 빠르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차분하게 낮은 톤으로 말을 걸어주세요. 반대로 강아지와 신나게 놀아주거나 교육할 때 집중을 못한다면 높은 음으로 이름을 부르고 놀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름 불러주기. 강아지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나요? 이름을 불렀을 때 신나서 달려오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기가 죽고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주 혼내서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실수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루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혼내는 상황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 강아지의 이름은 결국 혼내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는 이름을 부르면서 강아지를 절대 혼내지 마세요. 만약 이름을 불러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두 사람 모두 간식을 챙기고 양쪽에 앉아주세요. 2번, A쪽 사람이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손에 있던 간식을 보상하세요. 3번, 이번에는 B쪽 사람이 강아지를 불러주고 간식을 보상하세요. 4번, 이렇게 강아지가 이름을 불렀을 때 A와 B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5번, 강아지가 교육을 잘 따라온다면 조금씩 거리를 넓혀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보상하는 손에는 딱 보상할 만큼만 간식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손에 간식이 많은 걸 알게 되면 반대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속여야 합니다. 실내에서 교육을 잘한다면 방해 요소가 많은 야외에서 교육을 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애견 카페 또는 새로운 공간에서 학습 효과를 높여주세요. 콜 교육할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름을 불렀을 때는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해주세요. 간식을 주거나 스킨십을 보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눈 맞춤 유지하기.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는 건 좋은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보호자가 눈을 맞추면 애정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눈 마주치는 행동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죠. 단,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낯선 환경에서는 과도한 눈 맞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유대관계가 쌓이지 않은 강아지와는 되도록이면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는 게 좋고,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다면 경계성 행동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 마주침을 긍정적인 신호로 만들어주는 교육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손엔 간식을 쥐고 강아지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의 눈을 쳐다보면 옳지 하고 간식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보호자와 아이 컨택이 잘 된다면 손님이나 낯선 사람과 교육을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놀이 시간. 강아지와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대표적인 놀이 방법으로 공 던져주기, 노즈워크, 터그놀이, 술래잡기, 보물찾기 등 많은 놀이가 있습니다. 강아지마다 각자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좋아하는 재질의 장난감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떤 장난감과 놀이를 좋아하는지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활용해 활동량을 풀어준다면 강아지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놀이 중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하며 보호자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놀아줄 때는 강아지의 흥분도를 조절해 가면서 높은 음으로 말을 걸며 자극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간식으로 보상하기. 강아지와 유대관계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강아지가 취했을 때 적절한 간식을 주며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름을 불렀을 때 달려오면 간식을 주거나 앉아 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간식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강아지는 음식으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적절한 보상은 강아지가 보호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며 보호자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앉아나 엎드려, 기다려, 하우스 교육 등 많은 교육을 알맞은 보상과 높은 텐션을 유지해 준다면 강아지는 교육하는 시간을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겁니다. 다만 간식의 과잉 사용은 강아지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도 적절한 양을 유지해주세요. 6번째, 규칙적인 산책하기. 강아지 산책은 몇 시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강아지의 성향마다 좋아하는 산책 시간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겁니다. 불규칙한 산책 시간은 강아지에게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집이 넓거나 마당이 있다고 해서 산책을 안 나가는 보호자님이 많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도 풀리지 않고 항상 같은 상황, 같은 냄새, 같은 장소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방 실증을 내고 산책을 하지 못한다는 스트레스가 생길 겁니다. 산책은 강아지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강아지가 새로운 냄새를 맡고 탐험할 때 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7번째, 편안한 휴식. 강아지는 편안한 휴식을 어떻게 취할까요? 보통 유대관계가 높은 보호자와 함께 눕거나 몸을 기대는 행동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낮잠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옆에서 살짝 기대어주는 등의 작은 신체 접촉을 해준다면 강아지는 안정감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게 되고 보호자를 가족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강아지가 몸을 기댄다면 말은 너무 많이 걸지 말고 그냥 여유있게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엉덩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8번째, 규칙적인 삶. 강아지도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될까요? 사람과 똑같이 강아지도 균형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밥 먹는 시간, 산책 나가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 외출 시간 등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합니다. 보호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며 혼자 기다리는 데 도움이 되어 분리불안 행동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불규칙적인 생활이 계속된다면 정신적으로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없고 보호자 움직임 하나하나에 흥분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9번째, 강아지의 본능 존중. 강아지의 본능을 아시나요? 산책 중 강아지가 소변 냄새를 맡거나 강아지끼리 서로 뒤에서 냄새 맡는 행동을 했을 때 못하게 하신 적 있나요? 사실 마운팅이나 강아지의 생식기를 핥는 것도 본능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산책할 때 이런 행동은 매너 없는 행동이 맞죠. 그렇기에 산책 에티켓으로 못하게 해주는 게 맞지만 산책 중 소변 냄새를 맡거나 강아지끼리 항문 냄새를 맡는 행동은 간단한 인사 정도로 보고 허용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행동들마저 못하게 한다면 강아지의 본성을 억압하고 방해함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굴토성같이 땅을 파는 본능이나 몸을 바닥에 비비는 본능 등 이런 가벼운 행동들은 허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차분한 쓰다듬기. 강아지 자주 쓰다듬어 주시나요? 강아지가 크게 긴장하지 않았거나 유대관계가 쌓이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면 쓰다듬는 행동을 통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머리 윗부분, 귀 뒤, 목 주변, 가슴 부위는 강아지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부위를 만질 때 불편해하거나 아파하는 것 같다면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쓰다듬는 행동은 왜 효과적일까요? 쓰다듬기는 강아지의 심박수를 낮추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몸에서 민감한 부위인 머리와 가슴을 천천히 만지면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접촉은 강아지와 사람 모두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통해 강아지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흥분하거나 불안한 강아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이름 불러주기. 이름을 부르며 혼내지 마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도록 간식 보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콜 교육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학습시키세요. 세 번째, 눈맞춤 유지하기. 보호자와의 눈맞춤은 애정 호르몬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약하거나 불안한 강아지와는 과도한 눈맞춤을 피하세요. 네 번째, 놀이 시간. 강아지가 좋아하는 놀이와 장난감을 찾아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도와주세요. 놀이 중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신뢰와 사랑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간식으로 보상하기.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간식으로 보상하세요. 보상은 강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산책하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며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새로운 냄새 탐험은 뇌 활동과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일곱 번째, 편안한 휴식. 강아지는 보호자와 함께 휴식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유대감을 높여주세요. 여덟 번째, 규칙적인 삶. 일정한 생활 패턴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식사, 산책, 보호자 외출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불규칙한 생활은 분리불안과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강아지의 본능 존중. 냄새 맡기, 땅 파기 등 가벼운 본능적 행동을 허용해주세요. 불필요한 억압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0번째, 차분한 쓰다듬기. 머리, 귀 뒤, 가슴 부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신뢰를 형성해주세요. 쓰다듬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강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으로 보호자의 애정을 명확히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된 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자주 쓰다듬어주고 산책을 시키며 칭찬과 간식을 아끼지 않는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강아지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